Our hearts beat to the city streets. We began to feel the fire. We rise like tall buildings as the chemicals, they take us higher. The night's young and it's just begun as she puts her hand in mine. We wanna chase the night, wanna dance to the light, pull the stars from the sky, just two hearts running wild. Never sleep, never stop, as we shout from the top. We're gonna be two hearts running wild. Afternoon, we lay awake in bed. The laughs so loud as the hours pass. We're gonna do it all again.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초의 난주문 방송 난 알아요 난 선생 이천입니다. 반가. 난 팔아요를 월요일에 찍고 바로 제비법을 내보내드려야 되는데 늦었습니다. 뭐 굳이 핑계를 댄다면 고양시 꽃박람회 저희 부스 이제 꾸몄고 이제 부스를 통해서 이번에 부스는 뭐 제가 다시 영상 촬영하겠지만 꽃박람회 부스는 대신 심플하고 난을 좀 이렇게 심플하게 연출해서 좀 돋보이게 막 여러 개를 넣는 게 아니라 다이에 하나씩 올려놔갖고 난이 돋보일 수 있는 연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와갖고 난에 대해서 세상에 이게 난이냐, 어떤 분들은 뭐 유럽 분들 꽃꽂이 하신 분들 와갖고 막 꽃 보고 막 그 덴들비움, 특히 덴들비움 있죠? 을 보고 훨씬 더 많이 놀라시더라고요. 이게 흔하게 볼 수 있는 난들은 아니니까. 아무튼 그러고 이제 외국에서 손님들도 오시고 그래서 제가 정신이 없어갖고 농장에 있다 꽃박람회 갔다 농장에 있다 꽃박람회 갔다 왔다 갔다 해서 그랬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원래 제 친구 태국 친구가 와서 그래서 인사하기로 했다가 지금 급한 일이 있어서 나갔으니까 잠시 후에 들어오면 잠시 인사만 하고 다시 더 가시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막실라리아는 보면 이렇게 사이즈에 상관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냈잖아요. 근데 모든 게 다 마찬가지지만 일단 막실리아의 특징 알려드릴게요. 막실리아는 남미 쪽에서 고산지에서 자생하고 그래서 이제 추위에 좀 강한 편이에요. 일단은 그래서 겨울에 보통 0도까지도 된다 그러지만 국내에서는 그래도 한 7도, 8도 유지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지금 무늬종이나 이거 다 상관없습니다. 똑같이 막실리아 테누이퍼리아는 빛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빛이 중요한데 빛이 그냥 한 군데 위에서만 비쳐서 되는 게 아니라 사방으로 다 들어가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봄부터 꽃이 필 때까지 빛이 꾸준히 들어갈 수 있게 하고, 빛은 직사광선에서 반양지까지 괜찮습니다. 적응하기에 따라서 직사광선도 괜찮고 반양지도 괜찮은데 보통 좀 깔끔하게 키우려면 반양지 정도에서 햇빛을 충분히 보여주는 게 일단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꽃이 피기 위해서는 일단 꽃이 지잖아요. 이것도 말씀드려요. 그냥 꽃은 폈을 때 실내에서 통기가 안 되고 온도가 많이 올라가면 꽃은 오래 못 봐요. 근데 어느 식물이도 마찬가지예요. 선선한 곳에 뒀을 때 꽃을 오랫동안 보실 수 있고 향도 감상할 수 있고, 또 선선해야지 향이 훨씬 더 좋은 향이 납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일단 꽃이 다 지면 계속 잘 키웁니다. 그리고 막실리아가 이렇게 꽃이 나오면서 순이 동시에 나와요. 이렇게 바로 거의 이렇게 나오고 여기 다 나올 거예요. 벌브당 순이 많게는 하나나 두 개씩 나와서 여기 몇십 개가 나오거든요. 그때 아주 많은 에너지를 필요하기 때문에 물이 생각보다 빨리 마릅니다. 그러면은 마르면 벌브가 쪼글쪼글해지죠. 뿌리가 썩
묻지 않은 상태에서 쪽을 쪄주면 수분이 부족한 거거든요. 그렇다고 물을 매일 줄 필요는 없지만 물 주는 양을 주기를 좀 마르면 바로바로 줘야 되고, 두 번째는 좀 그래도 좀 쪼글쪼글하다 그러면 물에다가 아예 푹 담궈서 4시간 또는 길게는 12시간 정도 담궈 놓으면 펴집니다. 네, 그보다 더 담궈 놓으면 또 뿌리가 불어갖고 죽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 정도. 만약에 쪼글쪼글하다 그러면 물을 푹 담궈서 하루 정도 12시간 정도 담궈 놓으면 벌브가 펴진다 말씀하시고,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리고 비료 꼭 주셔야 됩니다. 얘네는 비료가 없으면 워낙 돼지같이 잘 자라나기 때문에 비료를 충분히 주시는 게 좋습니다. 비료는 굳이 마감프 K까지 줄 필요 없고요. 오스모코트 단일로만 줘도 개화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기 15cm니까 30알 곱하기 2, 여기에 12cm니까 24알, 그죠? 요거 9cm면 18알 정도 곱하기 2에서 이렇게 주시면 되고, 무늬종과 무늬 아닌 종하고 똑같습니다. 키우는 거는. 그래서 무늬종은 언제 꽃이 피냐 그러면 여기가 저온 처리 안 했기 때문에, 잎을 감상하기 위해서 안 했기 때문에 한 거고, 내년에 꽃 피우고 싶으면 저온 처리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번식 방법이라든지 기타 더 자세한 방법은 제 거 유튜브에 보면 막실라리아 테누이포리아만 제가 방송한 게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구매해 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래서 끝. 그 다음에 벌버 필름도 이번에 인기가 많았습니다. 벌버 필름 다 똑같이 하게 할게요. 벌버 필름 버마, 그 다음에 벌버 필름 블랙, 벌버 필름 그란디폴리움 이렇게 있는데, 우선 벌버 필름은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남극과 북극을 제외한 전 세계에 고루 퍼져 있어서 아주 수많은 종이 많이 있고, 얘네들의 가장 큰 특징은 주로 이렇게 넝쿨처럼 이렇게 런너가 나와서 이렇게 런너같이 이렇게 올라가서 부작같이 했을 때 타고 올라가는 그런 품종이 있고요. 이게 다 똑같이 온도에는 약한 편입니다. 특히 겨울철에 과습하고 추우면 그냥 물러버려요. 그러지 않으면 아주 잘 피는데, 그래서 온도는 기본적으로 12도, 13도 겨울철 이상 유지해 주시고, 여름은 좀 선선한 게 좋고, 빛은 반그늘, 양지나 반양지로 가면 노랗게 변하기 때문에 반그늘로 하면 되고, 그렇게 키우면 꽃은 피는데, 나는 몇 년 동안 계속 꽃을 못 봤다는 분들은 양분이 좀 부족하든가 세력이 약해서 그런 거니까 비료를 좀 더 주시면, 얘는 온도 편차도 아니고요, 그때 되면 피는 거예요. 그 시기 되면 피기 때문에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얘 같은 경우, 라시오칠름 버마 같은 경우는 제가 분갈이해서 이렇게 투명분으로 있으니까 분갈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란디폴리움은 당연히 분갈이를 해야죠. 근데 사실 워낙 착생성이 강해서 여기 공중습도만 있으면 이렇게 그냥 키워도 됩니다. 이대로 되는데, 그래도 이쁘게 키우려면, 부작이 아니라 그냥 이쁘게 키우려면 요 분 빼서 여기 맞는 사이즈의 분을 하고, 얘는 늘어져서 이렇게 처지는 거니까 그거를 염두에서 심으시면 좋습니다. 늘어지는 거 염두에서, 그죠? 거리용이나 부작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토분에 심었을 때도 분명히 늘어집니다. 늘어지는 거 이렇게 알고 심으시면 되고, 만약에 토분에 심어서 쭉 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런너가 나오면 잘라서 번식해도 되고, 뭐 원하시는 대로 하셔도 되니까 하고, 두 개 다 분갈이 해주시기 되면 하는 게 좋습니다. 분갈이 하는 거는. 그러고 바닐라 플라니포리아는, 바닐라는 최근 들어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제주도에도 많이 키우고 하는데, 얘는 아주 쉬운 게 지금 스테로 되어 있는데요. 그냥 우리 상토 있죠. 피트머스 펄라이트 막 이렇게 원예용 상토로 그냥 심으셔도 되고, 내가 지금 큰 화분의 나무에서 키우고 있으면 그 옆에다 삽수를 꽂아도 돼요. 그냥 어떻게 꽂냐면, 얘네들은 삽목이 돼요. 이렇게 삽목이 돼서 꽂고 쭉 올라가면 나무 타고 올라가게 나무에 감아도 되고요. 나무하고 서로 공생관계는 아니지만 서로 잡아먹거나 서로를 불편하게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제 중요한 거는 반그늘이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식재는 거의 그 일반 관엽, 통기가 잘 되는 관엽류 식재 있죠. 그냥 맨흙이나 이런 거 말고, 그런데 키우면 쉽고, 나중에 이렇게 감아서 올라가는 거를 감안해서 수태봉이나 이런, 그 뭐죠 이거? 그
우리 신비 같은 거 이렇게 고리 있잖아요. 그런 고리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키우시면 전혀 문제 없이 키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키우다가 아래쪽이 좀 만약에 저 같으면 자르는 것도 괜찮지만 이렇게 있으면 요거를 빼서 요만큼을 묻고요. 요만큼 묻은 다음에 얘를 이렇게 감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거 여기에 따르구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감고, 그죠? 그 옆에다가 또 이렇게 떨어지면 얘도 또한 요 끝이요. 여기가 어디가 시작이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퍼졌네요. 양쪽으로. 이렇게. 여기만 이렇게 묻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묻어서 두면 뿌리 내리니까. 대신 배수는 잘 돼야 돼요. 배수는 잘 돼야 되고 그렇게 해서 키우면 12m 정도 되면 꽃이 핀다고 하는데 제가 키워보니까 꼭 그러진 않아요. 3, 4m나 5, 6m 왔을 때 꽃이 피니까 그래서 예쁘게 키워서 꽃까지 보시고 거기다 빈까지 따면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키우시면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요. 키우시면 되고 그리고 저는 바닐라를 전문으로 키우진 않잖아요. 난이니까 제가 키운 거고 네이버 같은 데 보면 바닐라 전문으로 키우시는 분들이 글 써놓은 거 있어요. 거의 제가 드린 말씀하고 거의 비슷한데 그렇게 키우면 누구나 쉽게 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오 반다 브롱크 펑크하이트는 지금 보시면 얘네들은 착생성이 훨씬 더 강해요. 소엽풍란 피가 들어갔지만 소엽이나 대엽은 추위적 강한 편인데 얘네들은 외래피가 좀 들어가 있어. 다른 혈통이 고온 혈통이 좀 들어가 있어 섞여 있기 때문에 너무 온도 떨어지는 건 안 좋습니다. 그리고 보통 아무리 떨어져도 8도, 10도 정도 유지해 주시고 이게 추워지면요 여기 빨간 점이 막 안토시아닌이 나와요. 빨간 점이 나오니까 그거는 내가 키우다가 빛이 세든가 온도가 낮다 그럼 빨간 점이 생기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냥 키우시면 돼요. 그리고 분갈이 하지 마시고 이대로 그냥 그대로 키우시고 가끔씩 이 안에도 겉으로는 뿌리가 없지만 안에 뽑아보면 이렇게 많이 감아져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일주일에 한 번 정도나 4, 5일에 한 번씩 물에 담그고 여기 노출된 부분은 매일매일 스프레이를 해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키우시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클로에시아 너무 인기가 많았죠. 이런 종류가 뭐가 있죠? 블랙펄, 매직, 그 다음에 와인 딜라이트, 이런 애들을 애프터닥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프레딕시아늄 계통, 그 다음에 시그노체스, 지금 클로에시아 이런 게 거의 비슷해요. 키우는 방법이.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일단은 받으시면, 그리고 이거 막 여기저기서 달라는 분이 아직도 많아갖고 저희가 다시 준비할 거예요. 다시 준비해서 대략 한 달에서 아니면 2달 사이에 다시 판매할 테니까 이번에 구매 못 하신 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기다리시면 제가 또 할 겁니다. 다른 데는 이제 구하기 힘들다 그러는데 어떻게든 제가 구할 거고 얘는 좋아하는 이유가 그냥 독특하잖아요. 이렇게 잎이 쭉 나와서 관엽처럼 나와서 이쁜 잎이 나왔다가 잎이 다 사라지고 꽃이 피는데 그렇게 크지도 않은 작은 꽃이 피는데 캔디 향이 나서 향이 너무 좋다고 소문이 나서 좋아하시는 거예요. 키우는 방법은 이렇게 지금 저희가 이렇게 풀러보면 이게 지금 대만에서 들어왔을 때의 수태예요. 근데 이게 보시는 것처럼 수태가 썩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갈아지죠. 물론 농가에서는 이런 수태도 없어서 막 힘들어하고 이걸 쓰는데 가정에서는 될 수 있으면 이런 수태는 이렇게 다 털고 뿌리는 생각보다 그렇게 굵지 않아요. 이 정도 얇아요. 다른 거 대비해서 이 정도 얇아요. 그죠? 그래서 이 정도 다 털어내고 살살살 뿌리 안 다치게 털어내고 새 수태로 감아서 마크 쓰지 마세요. 얘는 수태가 좋습니다. 이런 계통 있잖아요. 나 잘 키우다 막 죽었어 이런 분들 하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다 털어서 새로운 수태로 다 감아서 슬립분 요 정도 사이즈 있죠. 요 정도면 키우면 돼요. 수태로 키우시는 게 좋고 얘의 가장 주의할 점은 빛이 세면 안 돼요. 얘는 무조건 방근으로 가야 되고 순이 자라다가 막 자랄 때 그러면 쭉쭉쭉 옥수수처럼 쭉쭉쭉 자라나가다가 때 조심해야 될 게 응애가 많이 낍니다. 그래서 가끔씩 응애가 진딧물에 끼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밖에 없어요. 확인해 보시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알코올로 칙칙칙 뿌려서 죽이면 되고 그렇게 해서 키우시면 되고 온도는
얘네들은 여름에는 시원한 걸 좋아합니다. 온시듐이나 뭐 이런 것들처럼 시원한 거 좋아하고 겨울에는 좀 따뜻한 걸 좋아해요. 그래서 겨울에 너무 추우면 무조건 안 돼요, 얘네는. 저럴 때는 그래도 12대 15도 이상 유지해 주시는 게 좋다. 물론 그 밑에도 견디긴 하지만, 그죠? 그리고 이렇게 얘가 보통 이제, 봄에서 겨울 사이, 아니, 봄에서 여름 사이에 꽃이 펴요. 아직 어리니까 꽃이 안 필 거고. 그래서 펴서 겨울철에 잎이 이렇게 쭉 자라다가 어느 순간 잎이 뚜루루 떨어져요. 왜 떨어지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당연히 그때 떨어지는 거니까 이렇게 키우시면 특별히 어렵지가 않아요. 대신에 이런 거일수록 있잖아요. 물 말리는 거 잘 하셔야 돼요. 얘가 보시면 벌보가 이렇게 통통하잖아요. 물 잠깐 말렸다고 안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카틸리아나 이런 것들처럼 물을 좀 말렸다가 다시 물을 주는 식으로 키우시면 됩니다. 이건 제가 다시 분갈이 할 거고요. 수태로 깨끗한 수태로 다시 갈아서 이왕이면 요 부분은 이렇게 투명분으로, 특히 초보자이신 분들은 더더욱 투명분으로 키워야지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거를 뭐 하이드로볼 같은 걸로 해갖고 반수경으로 키우기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안 해봤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그렇게 키우는데요. 저는 안 해봤기 때문에 이대로 그냥 키우시는 걸 좋아하고요. 그리고 카틀리아 11번. 카틀리아를 11번을 보면은, 바깥에 오늘 손님 오시고 자꾸 와서 저도 태국 친구 올지 몰라서 자꾸 이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11번은 YD093 카틀리아 캐서린 서비스인데, 이런 것들이 뭐 11번, 12번, 13번이 똑같아요. 품종 상관없이 거의 다 재배법은 똑같습니다. 13번 이렇게 보면 제가 한번 다 볼까요? 그럼 14번 볼까요? 이렇게 다 뽑아볼게요. 11번을 뽑으니까 뿌리가 다소 없어. 약해, 좀 약하네요. 얘는 브라바서블라 혈통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터니까 얘는 지금 뿌리가 약하네요. 이렇게 받으신 분들은 뿌리가 없어 어떻게 해? 걱정하지 마시고, 다 털어보니까 수태는 안 좋아요. 이렇게 수태는 새 걸로 가는 게 좋고요. 이렇게 뽑아보니까 여기가 뿌리가 다 죽었네요. 이렇게 여기도 죽었죠. 이렇게 죽었죠. 죽었어. 다 죽었다고 생각하시긴 하겠다. 너는 뿌리 이렇게 없니? 이렇게 하면 거의 뿌리가 없죠. 그래서 여기까지 요 정도. 여기는 위에는 살았네요. 다 뿌리가 끝 위에 위쪽에서 여기 잘라서 그대로 얘는 건조에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잘 안 죽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그냥 작은 분포트 커봐야 얘도 이렇게 8cm에서 9cm 정도 분으로 심어서 뿌리를 내리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이대로 그냥 이런 통에다가 이렇게 빈통 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좀 큰 이런 통에다가 수태 살짝 깔고 이렇게 던져주세요. 물도 주지 말고 아무것도 주지 말고. 그러면 바로 순 올라오면서, 지금 순 올라오려고 이렇게 준비 중이거든요. 이렇게 순 바로 틀 거예요. 그죠? 이렇게. 그죠? 순 올라오니까, 순 올라와서 뿌리 나오면서 뿌리 바로 내릴 거니까 뿌리 한 요 정도. 요만큼 자라기 시작하면 바로 감아서 키우시면 되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13번, 12번 보니까 12번은 카틀리아 카롤리나 패션이라는 품종인데, 얘는 보면 얘는 뿌리가 좋아요. 좋네요. 그리고 수태는 보니까 이것도 그냥 수태가, 얘는 그래도 그냥 쓸만한데 얘 그대로 심는 것보다는 이렇게 털어서, 자신 없으면 그대로 덧대 갖고 좀 심고요. 그래서 내년이나 가을쯤에 뿌리 꽉 차면 그때 분갈이 해도 되는데, 저는 생각에 이 정도면 그냥 이렇게 털어서 살살살 다 털고, 물에다 불리면 더 잘 털어져요. 쏙 빠져요. 털고 요 사이에다 이끼 싹 넣어주고, 그 다음에 감아서, 순 조심하세요. 순 감아서 키우시면 되는데, 얘도 이 정도, 그죠? 네, 9cm, 8cm, 9cm 정도의 투명으로 키우셔도 되고, 토분으로 바로 가도 되고 괜찮습니다. 그리고 13번도 보니까 똑같아요. 뿌리는 얘는 좋아요. 아까 걔만 빼고 좋네요. 얘는 13번이면 싱잉 맥스 멜로디예요. 내가 궁금한 거. 맥시라리아, 그죠? 라페라다하고
멜로디 페어 카롤이라 그래서 화이트 레드립 있잖아요. 두 개가 크러싱해서 저도 굉장히 궁금하다고 얘기했죠. 이것도 이렇게 털어서. 근데 얘는 보면, 꽤 크겠죠. 아까 이전에 캐서린 서커스도 그렇고, 카롤리나 패션도 그렇고, 이 캐서린 얘는 11번 요거 빼놓고는 나머지는 약간 좀 큰 중대형 사이즈이기 때문에 잘 자라고, 무럭무럭 자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 털고 여기다가 수태 대서 똑같이 뿌리는 이상이 없네요. 네, 키우시면 됩니다. 똑같은 화분으로 키우시고 분갈이해서 바로 오스모코토 올려주셔도 괜찮습니다. 바로 올려주셔도 되고 얘가 깔리겠다. C0179 여기네. 그 다음에 ADN29 이렇게 해서 놓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퍼프라타 상기니아 또 그대로 뽑아보면 뿌리가 멀쩡하죠. 근데 수태 보니까 수태가 약해요. 이렇게 문드러져. 완전 이렇게 보면 이게 떡이 돼 있어.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살살살 털어서 털고 이렇게 떡이 되잖아요. 이게 왜냐면 지금은 그래도 살 수 있는데 내년쯤 되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떡이 진 것들. 이런 거 있잖아요. 내년쯤 되면 수태가 완전히 썩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새 걸로 다시 가세요. 이렇게 다시 갈아서. 대신 갈 때 조심할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렇게 뿌리를 털었잖아요. 털었을 때 이렇게 심으면 뿌리끼리 뭉쳐갖고 썩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럴 때만 여기다가 이게 만약 세스테라고 가정을 하면 이렇게 감아서 새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넣어주고 공간 확보를 해주고 그 다음에 감아서 심으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스키너리 핑크는 스키너리도 생각보다 이게 많았어요. 저도 지금 이번에 판매한 다음에 스키너리를 잘 키워서 진짜 돼지로 만들고 싶어요. 이번에 보니까 스키너리가 생각보다 굉장히 고급스러운 꽃이더라고요. 펄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렇게 다발 형태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털 빼볼게요. 제가 좋죠. 수태는 괜찮아요. 이상 없어요. 그러니까 이 수태 그대로 써도 됩니다. 뿌리도 이상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만큼 덧대서 분갈이 해주시고 다만 이제 얘는 뭐 키우는 방법은 똑같아요. 카틸리아하고 그냥 말렸다가 물 주고 말렸다 물 주면 되고 반 그늘에서 반 양지 정도 사이에 빛 충분히 주고 키우면 되고 추위는 12도 밑에 안 떨어지게 하면 되는 거고 다만 여기 보면 이쪽에 이렇게 통통한 게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벌벌 통통한데 스키너리가 이상하게 이렇게 살집 터지듯이 터진 애들이 있어요. 여기 터지고 여기 다 터졌죠. 이렇게 터진 애들이 어떤 게 있냐면 이렇게 터지면 그냥 재배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요로 살 튼 데 있잖아요. 이렇게 튼 대로 썩어서 들어온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터진 거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터진 거는 어떻게 이렇게 식물 상처 치료로 싹 메꿔주면 괜찮습니다. 메꾸는 게 없으면 촛농으로도 메꿔도 되고 괜찮아요. 상처 치료제가 없으면 그리고 안 메꿔도 무방하나 혹시라도 터진 데를 메꿔서 병이 침투하지 않게 하는 거는 됩니다. 그리고 하여튼 저도 몇 개 선발해서 꺼내서 대작을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예쁘게 키워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카틸리아 로디게시아 알바는 여기 보시면 이거 안 했다. 6번 안 했네요. 맥시멈은 받으시면 당분간은 분 건들지 말고 아무것도 안 건드리는 게 좋은 게 저희가 삽목을 해놨잖아요. 삽목을 해서 이제 뿌리 내리고 있는 과정이에요. 꽤 오래돼서 좀 내리긴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내리는 과정에 내려서 이제 다시 살찌고 통통해지는 과정인데 너무 말랐잖아요. 다시 물 정상적으로 주고 계속 키우면 통통해집니다. 그죠? 통통해지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키우시면 돼요. 아시겠죠? 역시만 키우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러시고 마지막 로드게시 알바는 이런 쌍엽들이 처음에 올라왔을 때요. 이런 쌍엽을 수입했을 때 굉장히 어렵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미 적용해서 새순 올라오니까 전혀 문제가 없어요. 전혀. 그냥 요거 물 충분히 주고 물을 적게 주고 이걸 뽑잖아요. 뽑으면 뿌리나 이런 게 상처가 나고 막 문제가 생기니까 물 충분히 주시고 어떻게 해요? 충분히 주서 물을
한 5분, 10분, 15분도 괜찮아요. 쭉 담갔다가 이렇게 안에 그래도 안 빠지면 이렇게 꼬챙이 같은 걸로 살살 누르든가 밑에서 요 사이 있죠. 요 사이에다 집어넣고 쑥 누르면 빠져요. 그렇게 해서 뿌리 상태 확인해보고 전 안 봤으면 뿌리는 다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상태 확인해보고 혹시라도 망가진 뿌리나 요런 애들 이렇게 올라오면 이런 거 있지, 이런 뿌리 이런 거 과감하게 자르세요. 이렇게. 뜯어도 돼요. 이렇게. 올라온 거 필요 없어요. 없어도 잘하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이렇게. 이런 거 잘 자르고 덧대서 키우되 얘는 마감 PK하고 오스모코 2개 다 올려주세요. 좀 더 등치를 키워야 돼. 그죠? 그래서 비료 분갈이를 한 요 정도에서 12cm에서 13cm로 할 거예요. 오스모코 25알 정도에서 30알 정도 주고 마감 PK 10알 정도 올려갖고 좀 등치를 키워야 됩니다. 초반에. 그죠? 그렇게 해서 그러면 내년에 꼭 보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 사이즈면 여기까지가 고생해서 처음에 여기서 자랐다가 여기서 자라고 여기로 자라고 여기 왔다가 너무 쪼글쪼글하고 수입 들어오나 고생했죠. 그래서 그 다음 순위 간신히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뿌리가 내리고 정상적으로 됐으니까 얘는 어떻게 해요? 쭉 크겠죠. 그죠? 이렇게 쭉쭉 크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아주 재미있는 난들이 기다리니까 난파라요 시간 꼭 기대해 주시고 저는 이거 마치고 바로 또 박람회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핑계 같지만 늦게 방송 대법 알려드려서 죄송하고 저는 꽃박람회 스케치할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난파라요 재배법 시간이었고요. 하여튼 갑자기 막 일 생각하니까 막 이렇게 보이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난이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화이팅!